038. 근원에 대하여 2020.01.13 다시 연결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지구력으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의식의 진화는 여러분들의 문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성 회복은 여러분의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더 나아가 전체 우주에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진보된 외계 종족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태양계에서 활동 중입니다. 진실로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은 무엇입니까? 근원은 빛입니까? 그림이 확장될수록 자신과 근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은 커지게 됩니다. 마스터가 왜 근원에 대해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우린 잘 압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다소 철학적 개념이 될 수 있으며 받아들이기에 따라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따르다 보면 잠재된 퍼즐들이 맞추어지며 갑자기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식 확장에 도움되길 바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흥미롭게 우리의 그림을 감상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는 근원에 대하여 우리의 그림 크기로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의식이 성장하고 진화될수록 자신이 근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마스터에게 반문해 봅니다. 근원은 빛입니까? 아니면 근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빛과 어둠 중에서 빛을 선호하며 빛은 사랑이고 어둠은 두려움이라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빛이 만들어졌으며 어둠은 단순히 빛의 배경일 뿐 빛이 없는 어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빛도 어둠도 모두 가져온 것입니다. 어둠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에 대한 경계와 정의를 제한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빛과 어둠으로 만들어진 우주입니다. 다른 우주는 우리 우주와 똑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른 우주는 빛과 어둠의 개념이 다르며 의식이 없거나 근원에 대한 개념이 다른 우주들입니다. 이는 매우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근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주의 근원이라는 한계를 정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우주가 우리 우주와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른 우주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우리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우리 우주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며 결코 평범치 않은 근원적 힘을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전체 의식들은 그 기본 구조 빛과 어둠을 바탕으로 양극의 개념들을 생성시켰고 이를 체험하는 장이 우리의 우주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옳고 그름만과 박흑과 백 등등 이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험의 개념이 이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어둠과 빛들은 모두 양극 우주 안에 포함된 빛과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없는 빛과 어둠 영역 밖의 우주는 또 다른 영역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경계를 정의한다면 양극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영역까지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히 관찰되고 인지되는 무질서해 보이는 빛과 어둠이 있으나 그 끝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근원이라 하면 그 경계까지를 창조한 의식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물질 창조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 창조의 범위는 빛과 어둠의 경계 지점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없는 세상과 우주를 상상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주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근원이 빛일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근원은 빛이 아니며 빛을 가져온 의식입니다. 근원은 어둠이 아니며 어둠을 가져온 의식입니다. 특히 의식이 빛이라 생각하며
근원 역시 빛이라 오해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근원이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근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원을 빛이나 어둠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근원은 빛도 어둠도 아닌 모든 것을 만든 전체입니다. 많은 우주 문명들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진화합니다. 하지만 문명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의 출현이며 빛과 어둠의 시스템으로부터 양극 개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맞추어 천지 창조에 대한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태양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하계에 진보된 종족들 역시 고유의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 신화의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지 창조 신화는 전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이 열정적으로 의도한 주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는 근원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빛과 어둠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근원, 의식의 주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빛과 어둠에 대한 근원 의식의 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원으로 향하다 보면 끝없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근원이 의식이며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양극이 희미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우주가 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식이 확장된다면 근원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원은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가 아니라 빛과 어둠, 있다와 없다를 만든 주관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 있다고 화가 나는 것은 단순히 신에 대한 동경의 말이 결코 아니며 근원이 모든 것을 만든 전체 의식이라 표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빛과 어둠의 양극 시스템의 우주이며 관찰되고 인지되는 빛과 어둠의 영역까지가 여러분과 우리의 우주 경계입니다. 이는 물질의 경계이며 의식의 경계입니다. 우리 우주 밖은 또 다른 우주입니다. 그 우주는 우리의 우주와는 다른 별개의 시스템이며 의식과 근원의 개념이 다른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원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의 근원으로 한정해서 말해야 하며 우주를 탐험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근원 의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창조자들이 아직 근원과 접촉이 없었다 말한 것은 우리 우주의 빛과 어둠 그리고 의식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근원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역시 매 순간 성장하고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신적 자가 회복되면서 근원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관찰하며 언제나 근원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의지의 응원을 보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